네, 이번 시간에는 챕터 8, Mass Transfer, 물질 전달이죠. 물질 전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폐기물 HCl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HCl과 강산인 HCl과 이제 강염기인 NaOH를 반응을 시켜서 중화를 시켜가지고 호수에 버리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중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HCl하고 NaOH를 섞게 되면은 HCl 각 분자들, 분자순에서 각 분자들 하나하나, 그리고 NaOH 분자들 하나하나가 서로서로 만나야지만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양의 HCl과 많은 양의 NaOH를 섞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그 분자 수준에서의 하나하나의 분자들이 서로 만나서 접촉을 하게 될 것인가?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그 물질이 이동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결과적으로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질 전달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 있으며, 왜 도대체 걔네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그 메커니즘의 드라이빙 포스, 어떤 이유에서 얘네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뭔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걸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항, 레지스턴스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 메커니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첫 번째 Mass Transfer in Stagnant Media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동하지 않는 그런 유체 내에서 물질 전달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Molecular Diffusion, 확산에 의해서 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자 각각 A 분자, B 분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걔네들은 각각의 분자들이 어느 정도의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사방으로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랜덤 모션 또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죠. 아마 일반 물리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런 뭔가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이도 각각의 분자들이 지네 멋대로 랜덤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런 움직임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퍼지게 되는, 확산이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우리가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디퓨전은 왜 일어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디퓨전을 픽스로, 그러니까 픽이라는 사람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수학적으로 이 디퓨전이 일어나는 것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제 픽스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방향, 이제 x 방향이라고 하죠. x 방향으로 A라는 분자가 이동하는 그 디퓨전을 통해서, 디퓨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 속도를 우리가 NA.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NA의 정의가 moles of A transferred from 1 to 2 per time.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몰수의 A 분자가 1이라는 위치에서 2라는 위치까지 X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가, 그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시간당의 몰수니까.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픽스로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DAB, D는 뭐냐면 diffusivity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A 분자랑 B 분자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A 분자가 이제 예를 들면 이쪽 방향을 X 방향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양을 말하는 거죠. 디퓨시비티라고 해가지고, 이 B 분자들 사이에서, B 분자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A 분자가 얼마나 잘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느냐, 그걸 나타내주는 그냥 개수입니다. 개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A 분자가 얼마나 쉽게 B 분자 사이를 막 통과해가지고 디퓨전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이 디퓨전이 일어나는 그냥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농도죠. 단위 비당 농도, 몰 농도로 표시되는 그 농도로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1 위치에서 2 위치까지
이러한 이제 디퓨전이 일어나는 면적에서 A 분자가 B 분자들이 막 주변에 있는데 그걸 디퓨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단위 시간당 몰수가 얼마나 될까?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 이 NA점이라는 게 이제 단위 시간당 이 분자들이 이동하는 몰수의 그러니까 분자 개수잖아요. 결국 몰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당이니까 결국 어떤 이동하는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트랜스퍼 레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트랜스퍼 레이스는 가만히 보면 어떤 분자 분모의 어떤 분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분수의 형태로 표시가 된다는 거는 마치 이런 오음의 법칙,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 과 마찬가지 형태인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전류라는 것도 결국 전자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분자가 디퓨전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고. 똑같은 원리인데, 전류가 어떻게 표시를 되는지 봤더니 전압 나누기 저항입니다.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전압이 결국 전류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죠. 드라이빙 포스.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가 커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전자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러니까 이 전류가 커지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 요소입니다. 어떤 저항이 되는 거죠. 레지스탄스는. 그러니까 분모의 어떤 이 전자가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원천, 드라이빙 포스가 있고, 분자에 그게 있고, 분모에 그게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저항의 형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디퓨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칠판을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디퓨전식을 저런 형태로 오음의 법칙, 이러한 형태로, 다시 말해서 분자에 드라이빙 포스가 있고 분모에 레지스턴스가 있는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이런 형태로 똑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죠. 요 단위 시간당 A라는 분자가 1지점에서 2지점까지 이동하는 그런 트랜스퍼 레이시죠. 그럼 분자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요게 분자에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위치에서의 A의 농도, 1 위치에서의 A의 농도의 차이, 농도 차이죠. 그 분모에 뭐가 있냐면은 요게 있고, 그 다음 앞에 있는 상수를 요 분모로 이렇게 내려주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뭐죠? D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분자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농도 차이. 농도 차가 결국 이 디퓨전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겁니다. 좀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난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농도 차이라는 게 결국 확산이 일어나게 만드는, 디퓨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천,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놈들은 분모에 들어가는 놈들은 저항이라고 말했잖아요. 왜 저항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는지 봤더니 x2 빼기 x1, 다시 말해서 거리가 있네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확산이 더 덜되겠죠, 당연히. 이게 크면 클수록 확산이 덜 되니까 저항이 되는 요소가 맞구나.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요 전체로 봤을 때 분모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요 전체가 커지겠죠. 그렇죠.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단위 시간당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놈들이 개수가 더 줄어들죠, 당연히.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전체가 커지니까, 다시 말해서 레지스턴스가 커지는 셈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 디피지비티라는 거는 B라는 분자들 사이에서 A 분자가 얼마나 잘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느냐, 그런 척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잘 이동 못한다는 소리니까 결국 저항이 커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이런 흐름이라는 것, 전류의 흐름,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이죠. 결국 분자들의 흐름, 움직임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분자에 드라이빙 포스가 들어가 있고 분모에 레지스턴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에 있어서는 그 드라이빙 포스는 결국 농도 차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디퓨시비티라는 상수가 있었잖아요. 어떤 요소들이 이런 디퓨시비티에 영향을 줄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자의 크기, 당연하겠죠. 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잘 확산이 일어나겠죠. 상대적 형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자의 모양도 마찬가지고 모양이 어떤 형태인지, 예를 들면 어떤 분자가 뭐 유기분자인데, 여러분 유기화학을 아직 안 배우셨죠? 뭐 대충 유기분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긴 체인이 붙어 있느냐, 카본 탄화수소 긴 체인이 붙어 있는 분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동하는데 더 방해가 받을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니까. 이렇게 차지도 마찬가지죠. 뭔가 플러스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되면 뭔가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면 당연히 확산에 더 방해를 받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디퓨시비티라는 상수에 이 계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몰레큘러 디퓨전이라는 메커니즘이 있다. 가만히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도 물질 전달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디퓨전, 확산에 의해서. 확산은 왜 일어나냐? 농도차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산이라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한 예로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컨택 렌즈 끼시는 그런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컨택 렌즈의 원리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컨택 렌즈라는 걸 우리가 안경 대신 이제 눈에다 바로 접촉을 시켜가지고 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바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산소가 잘 투과가 돼야 됩니다. 그 컨택 렌즈를 통해서. 그래야지만 눈에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산소가 공급 안 되고 그냥 렌즈로 이렇게 눈을 막아버리면은 눈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산소가 확산에 의해서 투과되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점점 이제 컨택 렌즈의 발전,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로운 소재들이 컨택 렌즈에 사용된 걸 보면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폴리메타크릴레이트라는 이제 고분자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놈들은 이제 산소의 확산이 잘 안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좀 불편하죠, 많이 끼고 있으면은.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소프트 렌즈는 하이드로카본 하이드로젤을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조금 이제 편하긴 하지만 하드 렌즈보다 역시 산소 확산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그래서 좀 오래 끼면은 좀 눈이 충혈되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일록센이라는 고분자는 산소 확산은 상대적으로 잘 되는데 이제 좀 불편한, 오래 착용하기 좀 착용감이 불편한. 그래서 최근에는 사일록센 하이드로젤이라고 해가지고 착용감도 편안하고 산소 확산도 잘 돼가지고 눈의 피로도도 크지 않은 그런 컨택 렌즈를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분자의 확산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인데요. 두 번째 뭐냐면은 매스 컨벡션입니다. 컨벡션은 뭐 사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컨벡션은 게 뭐냐면은 뭔가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분자들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그냥 뭐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커피를 타서 마실 때 커피를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저어주면 더 빨리 녹죠. 그냥 그런 저어주는 행동. 저어주면 그 커피를 이루고 있는 액체들이 움직이잖아요. 저어주는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건 컨벡션에 의해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 유체들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냥 그걸 우리가 컨벡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처음에 A 분자가 B분자들 사이에 A 분자가 이쪽에서 막 위치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쫙 저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A 분자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확산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A 분자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메커니즘인 디퓨전에 의해서도 당연히
확산을 합니다. 왜냐면은 A 분자들 각각 분자들이 다 자유롭게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움직이는 거에 플러스 추가로 추가적인 이런 한쪽 방향으로의 자극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외부 자극에 의한 외부 어떤 유체의 움직임을 가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컨벡션, 매스 컨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움직이는 컨벡션이 있는 경우에는 컨벡션도 있고 디퓨전도 있고 두 가지 메커니즘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다만 디퓨전은 단순히 그냥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냥 확산되는 것이고 컨벡션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컨벡션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겠죠. 상대적으로 컨벡션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분자들이 얼마나 빨리 어떻게 확산되는지. 컨벡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커니즘 아이고 순서가 좀 달라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뒤로 가야 되는데. 컨벡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조금 살펴보죠. 1이라는 위치에서 2라는 위치로 컨벡션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단위 시간당 A라는 분자가 이동하느냐. 마찬가지로 NA.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식을 이제 Fourier's Law of Mass Conv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Fourier 트랜스포메이션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응용수학 시간에. 그래서 1이라는 위치에서 2라는 위치까지 단위 시간당 A 분자가 컨벡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이동하느냐 그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봤더니 HA라는 이제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Mass Transfer Coefficient of A in Moving B. 그러니까 1이라는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A라는 분자가 그러니까 B 분자 사이에서 얼마나 잘 그걸 나타내주는 척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면적 A가 있고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어요. 이게 이거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두 상이 이렇게 페이지 바운더리가 있을 때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컨벡션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Fourier's Law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퓨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컨벡션도 결국 분자들의 이동,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류 오음의 법칙에서 봤던 식으로 우리가 분자 분모의 형태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시를 해주면 분자에 이제 요 농도 차이가 들어갈 거고 분모에는 1 over HA가 들어가겠죠. 맞죠? 아까 그 디퓨지비티랑 이제 에어리어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HA라는 이 Mass Transfer Coefficient 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던 대로 분자의 어떤 특성들에 영향을 주고 또한 플로우의 패턴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 저어주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저어주고 어떻게 뭐 얼마나 세게 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벡션이 있으면 당연히 매스 트랜스퍼에 도움을 훨씬 많이 줍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죠. 당연히 커피를 탈 때 저어주면 훨씬 더 빨리 녹는다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멀티스텝 매스 트랜스퍼가 있네요. 이 멀티스텝 매스 트랜스퍼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 디퓨전, 컨벡션.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학공학에서 특히 접하게 되는 많은 프로세스들은 이 디퓨전과 컨벡션이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개의 컨벡션, 뭐 여러 개의 디퓨전 프로세스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멤브레인 세퍼레이션, 리퀴드 익스트랙션, 뭐
가스 리퀴드 업소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각각 뭐 다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러 가지 컨벡션과 디퓨전의 여러 가지 컨벡션, 여러 가지 디퓨전이 같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을 보시면 멤브레인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크기의 이런 기공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크기, 이 기공보다 작은 크기의 분자만 통과시켜주는 그런 구멍이 막 송송송 뚫려 있는 그런 막을 우리가 멤브레인이라고 하죠. 막이라고 하죠. 분리막.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분자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있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제 크기가 작은 놈들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거 멤브레인을 빠져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멤브레인 내 이 부분에서의 분자들이 이동하는 주 메커니즘이 다를 겁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쪽에서는 컨벡션에 의해서 그렇죠? 뭔가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테니까 막 쪽으로 그다음 막 내에서는 특정한 크기를 갖는 막 구멍보다 기공보다 더 작은 놈들만 그냥 쭉 통과해서 갈 테니까 그거는 디퓨전에 의해서 당연히 이동을 하겠고 막을 통과하면 다시 컨벡션에 의해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을 그냥 따로따로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는 것 뿐입니다. 사실 각각 우리가 배웠던 컨벡션과 디퓨전의 메커니즘 다시 말해서 픽스 로하고 푸리어스 로를 각각 따로따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의 트랜스퍼 레이스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서의 농도가 이렇게 CAI다. 이쪽은 CMI1, CM2, CA0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그러니까 컨벡션을 일어나는 요 막으로 들어가기 전 구간에서의 트랜스퍼 레이스는 컨벡션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에어리아 그리고 농도 차이. 여기랑 여기의 농도 차이. 이 부분에서는 막 구간에서는 디퓨전에 의해서 분자들이 이동을 하니까 이거는 픽스로에 따라야겠죠. 그래서 디퓨지비티, 에어리아, 농도, 그리고 길이. 요 거리죠. 멤브레인의 길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 A 다음에 여기 입실론 포라는 게 있습니다. 요 A는 뭐냐면은 요 전체 면적입니다. 근데 이 멤브레인에서는 요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에서만 분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전체 면적이 다가 아니라 요 부분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되는 그 비율, 요 전체 면적 중에 구멍이 뚫려 있는 비율을 우리가 요 입실론이라고 해놓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사실. 딴 거 다 똑같고요. 그 다음 막을 지나서는 역시 컨벡션에 의해서 되니까 다른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있을 거고, 에어리아 그리고 농도 차 여기랑 여기의 농도 차. 그냥 우리가 배웠던 식들을 그냥 각 구간에 대해서 따로따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농도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농도에 대한 식으로 CAI 빼기 CM1, CM1 빼기 CM2, CM2 빼기 CA0로 쭉 정리를 해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뭘 가정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게 뭐냐면 배웠지만 시간에 따라서 뭔가 어떤 특정한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라서 요 NA들이 다 여기서는 일정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각 구간에 대해서 요 트랜스퍼 레이시 다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 A도 당연히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더해버리면은 요 농도 요 식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처음 여기서의 농도, 마지막 여기서의 농도의 차이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체 mass transfer rate N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냥 식의 복합적으로 더해준 것 뿐이죠. 분자에는 driving force인 농도 차이가 들어가 있고 전체 transfer rate이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convection, diffusion, convection에 대한 레지스턴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앞에서 봤던 식들이 그냥 따로따로 그냥 들어간 것 뿐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저 분모에 들어있는 게 이제 레지스턴스인데, 이게 레지스턴스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거, 다시 말해서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놈들을 우리가 리미팅 레지스턴스라고 그냥 부른다. 그런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하나의 레지스턴스가 다른 것보다 더 크다면, 많이 크다면, 그놈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그냥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퀴드 익스트랙션이나 아니면은 뭐 가스 리퀴드 업소프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